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실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 또 데이터를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제 그 센서를 정말로 연결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IoT 디바이스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볼 단계가 되었는데요. 그러는 단계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뭐 PCB도 제작하고 하는 거, 뭐 물론 PCB 제작하는 건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PCB가 제작이 되고 나면 이제 나만의 케이스를 설계를 하는, 나만의 케이스를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사실은 이제 빼고 그 이후 단계를 쭉 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이후 단계까지 우리가 커버를 했으니까 이제는 요 단계로 한번 넘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는 내용이 뭘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설계도 직접 하고 뭐 CAD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니까요. 그 CAD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길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뭐 의미가 있는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 직접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보시죠. 네, 이제 그런 이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케이스를 설계하는 부분이죠. 물론 뭐 그 케이스 설계에 앞서서 PCB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PCB를 제작하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케이스를 제작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PCB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이전 시간에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 해서 제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해는 하시겠지만 여기 지금 ESP32에다가 그 다음에 MPU 6050 센서 이용해 가지고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디바이스 만들었죠. 물론 뭐 DHT 센서도 테스트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이제 요 진동 센서를 한번 이 MPU 6050 디바이스를 가지고 진동 센서를 한번 구현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도 뭔가 유용한 그런 그 생산 현장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IoT 디바이스가 필요한 곳에 이런 진동 센서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우선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도 살짝 수정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PCB도 아주 간단하지만 뭐 이거 굳이 PCB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차피 실습의 차원이니까 PCB도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한번 주문도 해보고 그 주문된 PCB가 오면 3D 프린팅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PCB부터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PCB는 지난 시간에도 하셨다시피 EasyEDA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에서 뉴 프로젝트를 시작할게요. 그래가지고 뭐 ESP32 그 다음에 MPU 6050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센서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정해보죠. 자, 그럼 이제 하나 스키매틱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디바이스들을 여기다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라이브러리에 가서 우린 제일 먼저 노드 MCU를 사용을 했으니까요. ESP32요. ESP32를 사용했기 때문에 ESP32 30핀짜리를 썼기 때문에 30핀으로 좀 고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유저 컨트리뷰티드에 가면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두 개 그 그림이 다 있는 거, 여기 특히나 이제 그 PCB 레이아웃을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DHT 센서까지 같이 쓰는 것을 시험적으로 만들어 본 거니까 요걸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요런 게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요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플레이스를 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MPU 6050도 같이 넣고 해볼게요. MPU 6050을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MPU 6050 아마도 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도 기왕이면 여기다 표시가 돼 있는 게 좋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개. 요게 개수가 많네요. 뭐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살짝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이걸 쓰기로 하죠.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대체로 핀들은 여기 있는 걸 쓰니까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굳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 펜들은 주로 쓰지 않아서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쪽 걸 쓴다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고, 요게 지금 ESP32가 제대로 된 그 사용하기 적절한 걸 갖다 놓은 것인지 몰라서 일단 한번 컨버터를 해보겠습니다. PCB로 바꿔놓고 한번 보죠. 적절한 게 사용된 것인지. 네, 적당한 크기를 어플라이 해주면, 네, 이렇게 지금 6050 오고, 요게 15개짜리, 한쪽이 15개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15개 맞습니다. 뭐 요런 걸 쓰면 아마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먼저 설계를 우선 좀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스키매틱을 연결해서 이제 하도록 하죠. 우선 VCC를 연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VCC 연결해 주고요. 우리는 VCC를 여기에 3.3V에 연결해 줘야 앞뒤가 맞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VCC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GND를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야 GND가 작동이 제대로 되겠죠. 네, 여기도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연결돼서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SCL, SDA죠. 이제 SCL을 여기다 놓고, 요거 SDA를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름을 바꿔주죠. SCL, 그 다음에 SDA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CL, SDA가 노드 MPU 6050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ESP32 30핀 핀아웃 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게 적절해 보이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인터넷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아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SCL이 22번, SDA가 21번이죠. 그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22번이 있고 21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SCL, SDA를 가지고요. 우선 SCL은 아까 어떻게 되나요? SCL이 22번이라고 했습니다. SCL이 22번. SCL은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SDA는 2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SCL 22번, SDA 22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일단 MPU 6050에 연결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면 간단하게 그냥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저장해 주시고, 예, 그러면은 일단 저장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디자인에 업데이트 PCB, 아까 우리 저장을 했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PCB 해서 PCB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연결 상태를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에 이제 PCB 레이아웃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스냅을 하고, 스냅은 1.27mm 정도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얘가 딱딱 스냅핑이 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고 요 PCB 아웃라인을 조금 움직여주거나 다시 그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워버리고, 그러면 대충 이렇게 놓고, 어떻게 놓을까요? 이게 길쭉하게 놓는 게 나을까요? 길쭉하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여기 쪽이 USB 꼽는 곳이니까 USB 꼽는 쪽을 비워두고 이렇게 하고, 요 뒤에서 진동 센서가 여기 꽂혀가지고 진동을 하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구멍을 PCB에다가 양쪽 귀퉁이, 내 귀퉁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자 이제 다시 보더 아웃라인으로 가져가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보더 아웃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요런 정도 잡고 요런 정도 잡고 요런 정도 잡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더 아웃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탑 레이어로 와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그다지 좋을 것 같진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뒤로 밀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면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 구멍을 넣을 자리가 마땅치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럼 조금 옆으로 늘릴까요? 구멍을 왜냐하면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홀입니다. 여기가 홀 만들기고요. 요거를 구멍을 여기다 이제 놓으면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케이스의 구조상 구멍을 이렇게 놓는 게 유리할지 안 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프로퍼티는 홀은 3mm짜리를 한번 뚫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3파이짜리 그 M3짜리 볼트를 많이 쓰니까 M3 볼트를 여기다가 꼽아서 PCB를 케이스에 고정시키는 그런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살짝 이쪽으로 좀 옮겨져야 M3짜리 그 볼트를 꽂을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한 칸 정도, 반 칸 정도 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트를 꼽기가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2칸 반 정도를 옮길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도 2칸 반의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가면 요거를 이쪽에도 놓을 수가 있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놔주면 그러면 이제 구멍이 2개가 생깁니다. 또 마찬가지로 4기퉁에다 구멍을 할 거니까 이렇게 구멍을 4개를 놔주면 적절할 것 같으네요. 그러면 PCB의 사이즈가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PCB는 그리고 샤프하게 그냥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죠. 뭐 그리고 진동 센서도 적당히 가운데쯤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적당한 선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리드에다 딱딱 모든 것들을 맞췄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를 계산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B나 그다음에 ESP32라든지 MPU6050 이런 거에 사이즈 맞게 다 배치를 한 게 돼서 요렇게 해서 조그마한 케이스를 하나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요거를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케이스. 나중에 뭐 물론 배터리 같은 거를 추가해서 배터리로 이제 전원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구동되도록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구멍을 나중에 케이스에 잘 뚫어서 USB 그 커넥터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USB 전원을 이용해서 구동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케이스는 PCB는 적당히 만드는 것으로 보이니 이 PCB를 이제 라우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토 라우팅하고 로컬 라우터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설치가 안 돼 있네요. 클라우드 라우터로 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클라우드로 돌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이 이렇게 연결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카파 에리아를 설정을 해주고 이 카파 에리아는 그라운드에 붙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카파 에리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파 에리아를 전체 끝까지 다 가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자 이게 앞면에서의 탑 레이어에서의 카파 에리아가 된 거고요. 이제 버텀 레이어에서의 카파 에리아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카파 에리아를 해서 이것도 역시 GND에 붙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쭉 4기퉁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면 바텀 레이어에도 카파 레이어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탑 레이어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카파 레이어까지 됐고 PCB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 PCB로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이건 이제 주문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건 뭐 알아서 여러분들 여기에 파브리케이션에 있는 뭐 JLPCB를 이용하셔도 좋고, 국내 사이트 뭐 이거 저기 PCB 파일을 커버 파일로 내려받아서 뭐 국내 사이트에 적당한 곳에다가 주문을 하셔도 되겠고, 대략 두 군데 다 뭐 가격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한번 CAD 프로그램으로 케이스를 한번, 간단한 케이스겠지만 한번 살짝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온쉐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CAD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그냥 온라인에서 직접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사용해 볼 만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우리 뭐 프리한 뭐 3D 뭐 모델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야 될까요?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몇 가지 캔디데이트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프리캐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이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아주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오더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드디어 정식 버전 1.0 버전을 내놓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초기에는 이걸 가지고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스케치업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퓨전 360 같은 거 이용해서 또 많이 하시죠.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로 퓨전 360 많이 사용하시기도 할 겁니다. 프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솔리드웍스 같은 거, 전통적으로 솔리드웍스 같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들도 하시죠.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거 워낙 또 큰 프로그램이고요. 가격도 제법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프리가 아니고 유료 프로그램인데, 옛날에는 뭐 카피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몇 천만 원도 뭐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몇 백만 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구독 형태로 바뀐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솔리드웍스 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웹 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CAD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가지고 한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리로,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면 프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프라이빗하게 쓰시려고 하시면 구독료를 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프리로 쓸 때의 뭐 한 가지 제한점은 뭐냐 하면 자기가 CAD로 디자인한 그런 모델들을, 이런 파일들이 전부 공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델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에디트를 할 수는 없지만 가져가서 자기들 디자인하는데 이걸 하나의 파트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점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공통 파트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예컨대 뭐 모터라든지 기어라든지 어떤 특정한 무슨 컴포넌트들, 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남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물론 내가 만든 것도 남들이 쓸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온쉐입을 저는 가끔이 아니라 주로 쓰는데, 솔리드웍스를 초기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솔리드웍스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퓨전 360을 하셨던 분들도 아마 컨셉이 얼추 비슷해서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리한 점이고요. 물론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업하기 때문에 다소 큰 모델들을 만들거나 복잡한 기계 기구들을 디자인하거나 할 때는 다소 속도가 좀 느려진다거나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복잡한 걸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용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한 걸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예컨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CNC 머신 같은 거를 디자인을 해본 적도 있는데, 물론 뭐 상당히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원 구조상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디자인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걸로 한번 케이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큐먼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도큐먼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다가 적당한데 뭐 집어넣는다고 하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하러 할까요? ESP 32 센서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모델 한 파일 안에 도큐먼트 안에 모델을 여러 개 혹은 또 어셈블리도 여러 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각각 또 조립해 보는 과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셈블리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를 만드는 곳, 그 다음에 그것을 각각 조립해 보는 곳,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자, 우선 한번 각각의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뭐 여러분들 CAD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디자인할 때 대체적으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요 어떤 한 면에다가 기초 도면을 하나 그리고요. 그걸 위로 이제 끌어올려서 하나의 바디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든 그 바디를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그것을 구멍을 뚫고 뭐 어디를 깎아내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가듯이 여기도 그런 컨셉을 갖고 하나씩 뭐 구멍도 만들고 어디 깎아낼 곳 깎아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는데요. 구체적인 CAD 사용법에 관해서는 특히나 이런 온쉐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동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시면 그걸 참조를 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는 대략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것이어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정확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온쉐입에 관련된 자세한 동영상을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를 저는 뭐 이게 옆에 이런 플레인이 보이고 이러면 이제 자꾸 신경이 쓰여서 좀 감춘 다음에요. 여기 이제 탑 플레인에다가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 스케치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나 하고요. 그 스케치를 저한테 이제 직각으로 보이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이런 먼저 PCB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CB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사이즈를 이제 넣는 겁니다. 예컨대 폭이 50이고 길이가 80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이렇게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지금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바로 익스트루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면 요거를 뭐 얼만큼 위로 올린다. 근데 대개 이제 PCB가 1.6T 정도 되거든요. 1.6mm가 두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다. 그럼 이게 말하자면 이게 PCB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PCB 색깔처럼 어피어런스를 바꿀 수도 있는데 뭐 PCB 색깔이 보통 초록색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이름도 여기 가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네임 누르시면은 PCB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자,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제 PCB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정확한 사이즈가 얼마가 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죠?
물론 PCB 디자인한 곳에 가서 보면 알겠죠. 지금 50하고 80 했는데 실제 사이즈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에 실제 PCB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 PCB 이쪽 귀퉁이까지 가져가서 커서를 대 보시면 여기 마우스 XY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면 마우스 XY에 마우스 X 포인트가 43.18이고 Y 포인트가 71.12죠. 지금 여기가 00 포인트거든요. 이쪽이 00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더니 그 사이즈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커서를 마우스를 거기다 잘 갖다 놓으시면 정확한 위치 43.18, 71.12, 43.18 그거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럼 아까 여기 오셔서 이거 디자인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에디트 스케치 하면 스케치를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43.18 72.12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숫자가 남지를 않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PCB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사실은 이 PCB에 뇌 귀퉁이에다가 구멍을 뚫었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을 뚫었었고 여기 한 칸 안으로 들어오고 한 칸 밑으로 내려간 여기 요 모퉁이에서 한 칸 한 칸씩 안쪽으로 들어온 요 지점입니다. 사실 이 지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길이로는 요만큼 넘어가니까 요 그리드 사이즈가 2.54잖아요. 그러니까 2.54mm, 2.54mm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다가 M3짜리 구멍을 뚫은 거거든요. M3 그 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3mm 구멍을 뚫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반영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판에다가 구멍을 뚫는다 생각하시고 구멍 위치를 요 위에다가 그리고 그 구멍을 뚫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처음 스케치 할 때 거기다 구멍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스케치를 디자인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가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멍을 만들어 보는데 네 귀퉁이에 똑같은 위치에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칭 혹은 복사, 이런 미러 복사, 거울면 복사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을 그려놓고요. 중심선을 그릴 때는 선을 선택하고 선의 내용을 실선이 아니라 컨스트럭트 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점선이 그려집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동그라미를 만드는데 적당한 위치에다 만들어요. 그리고 구멍의 크기는 3mm로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위치를 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입력해 줍니다. 2.54. 또 이쪽에도 2.54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4mm씩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미러 복사를 해서 한 개씩 만들어 주죠. 이렇게 요거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서 미러 복사를 선택하시면요. 눌러 주시면 지가 알아서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얘 두 개를 미러 복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연결을 해 줍니다.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귀퉁이에 3mm짜리 4개의 구멍을 뚫은 것이죠. 요게 이제 스케치에 반영이 된 거고, 그러면 그 스케치를 오케이 해주면 원하는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뚫으셔도 되고, 요 위에다가 스케치를 다시 만들어서 스케치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위치에 구멍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하고 또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그걸 없애는 쪽으로 하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구멍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차라리 보여드리면서 갈 걸 그랬나 봐요. 자, 그러면 구멍을 없애버리고 그렸던 구멍을 애써 그렸던 구멍을 없애버리고요. 위에서 뚫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주는 거죠. 스케치를 만들어주고요. 그 스케치를 이제 표면에다 이제 스케치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반사를 시켜서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러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심선을 또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또 스케치를 해서 3mm짜리를 만들고 위치를 자를 이용해서 2.54점 미안합니다.
2.54 그리고 또 자를 선택을 다시 해야 되네요. 또 2.54 이렇게 하시면 2.54 위치에 만들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고요. 미러 복사해 주시고 또 미러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미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없앨 때 역시 마찬가지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는데, 익스트루드를 위로 하면 이렇게 새로 뭔가 다리가 솟아오르지만 반대로 하면 리무브가 되겠죠. 이게 애드가 아니고 리무브가 돼버리면 구멍을 반대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애니까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블라인드로 해서 몇 미리짜리 구멍을 어디까지 없앤다, 25mm나 없애는 거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through all 해서 그냥 있는데 뚫을 때까지만 뚫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또 똑같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그 절차들이어서 아마 여러분들 CAD 프로그램 사용하는 법, 그런 거 기초적인 거 튜토리얼이죠. 기초적인 튜토리얼 그런 거 한두 번씩만 보시면 이런 작업은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아마 처음 생각하실 때 CAD를 해야 된다 이러면, 야 이거 갑자기 내가 CAD까지 해야 되나? 나 그런 거 디자인하는 거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트라이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단순 작업이어서 계속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 그리고 구멍 뚫고 그림 그리고 구멍 뚫고 이런 방법이어서 뭐라 그럴까, 이게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럴까요? 이게 가만히 좀 하고 있으면 멍하니 여러 가지 잡념도 없어지고 이런 점에서 좋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PCB 만들었고요. 이제 PCB에다가 이제 그 케이스를 이제 맞게 제작을 이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3D 프린터로 만들겠다 그러면 조금 모양을 좀 자유롭게 생각해 가면서 만들 수 있겠고요. 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크릴 같은 거 잘라서 쭉쭉쭉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 아크릴 같은 거 레이저 가공 어디서 해가지고 와서 구멍 뚫어 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런 부품들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부품들이 아무래도 평면 부품들이 되니까 평면 부품을 어떻게 적절히 쌓아 올려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가면서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린 3D 프린터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좀 마음대로 좀 이렇게 여기에서 복잡한 모양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3D 프린터가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소 최적화되지 않은 모양이라도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여기에 이제 ESP32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야 되겠죠. ESP32의 위치가 딱 놓여 있어야 걔를 가지고 이제 적절한 위치에 구멍도 뚫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CB에다가 ESP32를 놓는 거기 때문에 어셈블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셈블리에 먼저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 PCB를 일단 어셈블리 화면에 하나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커뮤니티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이제 특장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ESP32를 이제 여기다 얹으려니까 그럼 ESP32를 내가 다 디자인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잡하죠. ESP32 그것도 어떻게 다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평면 만들고 위로 올리고 구멍 뚫고 아니면 다리 만들고 이러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 누구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건 인서트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때 커런트 도큐먼트, 이거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도큐먼트니까 거기에서 파트가 있으면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는 other document에 들어가서요, 처음에 요 화면 맨 첫 화면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서치를 해봅니다. 홈으로 가서 서치를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고 싶은 게, 나는 ESP32이고 30핀 이렇게 한번 30핀까지 이렇게 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딱 똑같이 타이핑이 된 게 exactly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owned by me도 있고 listen to, shared with me, public, 이게 전부 포함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ESP32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왠지 그 우리 목적에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30핀 돼 있는 게 마침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근데 이게 뭐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자, 30핀짜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물론 뭐 이게 다들 자기들 목적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있던 파일들이어서 직접 쓰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거나 뭐 자기가 만든 특별한 어떤 모양이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다 놓고 보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냥 쓸만하네요. 카드 우리가 원하는 그런 ESP32의 모양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비로소 제 화면에 가져와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PCB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하게 요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정확하게도 가운데 놨죠. 우리가 아까 이 밑에 PCB를 구성할 때 그 위치를 잘 따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정확하게 요 가운데에 딱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나 그 구멍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그리드를 따라가면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반. 그러니까 2.54짜리 그리드의 3개 반 딱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반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핀의 위치가 딱 그렇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V인 핀이 여기에서 요 끝에서부터 보면 PCB 끝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4개의 그리드가 딱 안으로 들어왔는 그 위치에 들어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정확하게 딱 어디 위치인지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핀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에 요 PCB, 그 ESP32 자체의 PCB는 상황에 따라 조금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요 핀의 위치만 정확하게 딱 잡으면 정확한 위치를 우리 설계상에서도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침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아이소메트릭해서 딱 일반 그 등사각도로 딱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맞춰 놓고 보면 PCB가 이렇게 있고 우리 PCB는 지금 위쪽에다가 얘를 꼽는 거, 요 지금 USB가 이쪽으로 가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오게 하면 되지요. 근데 이제 이왕 그렇게 설계한 거하고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얘도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는 각도를 180도 돌립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보드를 만들 때 얘들을 완전히 여기에다 고정시켜 놓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적절한 위치에다가 그냥 놓고 말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얘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움직이도록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옆으로 치운 다음에 요거를 전체를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요. 저는 요걸 그룹핑을 하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그렇게 그룹핑을 해버리면 이제 각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다 함께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돼서 요걸 그룹핑이라는 방법. 뭐 이거 다른 적절한 방법이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뭐 전문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하나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하는 게 있다고 하시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룹핑하는 방법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돌릴 때 회전을 할 때도 함께 돌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처럼 떨어져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일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PCB에다가 딱 꽂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PCB 안에도 구멍을 그렇게 하나 뚫어서 요 핀의 위치하고 딱 이렇게 메이트를 시켜주면 고정을 딱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위치를 여기에다가도 구멍을 하나 뚫겠습니다. 그러면 구멍을 또 하나 뚫어주기 위해서 스케치를 또 하나 하죠. 구멍 스케치만 따로 할게요. 여기에다가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구멍을 요 위에다가 하나 뚫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대략 한 1mm, 1파이짜리 구멍을 뚫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멍의 위치가 아까 여기서부터 안으로는 3개 반의 위치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각각의 그리드가 2.54입니다. 2.54 거리 간격을 갖고 있고 그거를 3.5 3개 반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딱 요 위치에 이제 놓게 되고요. 요 위에서는 또 아까 몇 개였죠? 위에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가네요.
그러면 4개 안으로 들어온 위치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54 곱하기 4 하시면 그럼 이와 같이 딱 위치에 넣어죠. 그럼 첫 번째 그 핀이 들어갈 구멍은 잡아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멍 뚫기 기능을 아까처럼 이용하는 거죠. 리무브를 이용해서 블라인드에 through all 해서 그냥 여기까지 뚫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셈블리로 탁 하시면 구멍이 여기도 뚫어져 있는 게 이제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 핀 위치를 딱 고정을 시켜주는데 저는 여기다 구멍이 쪼로록 나중에 뚫려서 가져올 텐데 그 구멍의 전체 위치에 맞게 그냥 이 디벨롭먼트 보드 ESP32 개발 보드를 그냥 거기다 바로 꽂아 버릴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뭐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메이트, fastened mate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fastened mate의 첫 메이트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메이트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요 가운데 요 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점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이 점이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어디 적당한 선에다가 놓고 이제 저 가운데 점이 보이게 만든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처음 보인 점들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다른 걸 이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마우스가 가더라도 그쪽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여기다 놓고 요 메이트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그러면 요게 싹 가서 지가 움직여서 요렇게 메이트 하라는 거죠 라고 하고 보여줍니다. 그게 맞으면 오케이 잡아주시면 요렇게 이제 구멍 뚫린 대로 쪼르륵 이렇게 되겠죠. 구멍 하나만 뚫고 이렇게 하면 이게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여기도 반영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스케치를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치를 변경을 하는데 아까 여기 15개씩 양속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개를 뚫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가지고 라인 패턴을, 리니어 패턴을 잡아줍니다. 리니어 패턴을 어느 쪽 방향으로든 리니어 패턴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똑같은 걸 한쪽 선 방향으로 여러 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는, 자, 이쪽 방향으로는 몇 개 할 거냐, 3개를 이미 하는데 우린 그럼 3개 안 하고 0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도 안 하겠다 이쪽으로는. 미안합니다. 0이 아니라 1이죠. 1. 기본 거는 있으니까요. 그거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고, 요걸 이쪽으로 바꿔 주시고 여기에는 15개를 합니다. 15개를. 근데 간격이 너무 넓죠. 여기가 그리드 한 개씩 간격이니까요. 2.54 간격으로 해주면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멍이 이렇게 쪼로록 뚫려지죠. 그죠? 네, 스케치가 반영이 된 상태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에. 그것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이쪽에서 리니어 패턴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요것들을 모두 한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요 처음에 만들었던 걸 이쪽으로 하나 리니어 패턴 주고 그것에서 다시 15개를 주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죠. 리니어 패턴을 하고요. 요거를 이쪽 편으로 해서 요거를 2개만 해주죠. 2개. 그리고 아까 요거를 이쪽 패턴으로 간 거를 이쪽으로 해서 요거를 15개를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거리가 이게 너무 넓잖아요. 이거가 2.54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가 이제 얼마냐가 중요해요.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 핀과 핀 사이, 요 ESP32 사이에 핀과 핀 사이는 여기 지금 핀이 마침 가운데 요 그리드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그리드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2.54 10그리드 25.4 그러니까 1인치죠. 25.4mm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25.4 이렇게 해주면 구멍이 우리가 원하는 구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면 자, 구멍이 조로록 뚫렸습니다. 예, 그리고 스케치를 반영을 그대로 해주시면 이제 구멍이 우리가 ESP32 30핀짜리 꽂을 수 있는 구멍이 PCB 위에 만들어준 거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어셈블리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핀들의 다리가 적절히 잘 꽂아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쪽에는 잘 맞는데 이쪽에는 좀 잘 안 맞아요.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2.54 그 간격이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치 간격이기 때문에 2.54 뒤에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것이 2.54로 어림잡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근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살짝 다리가 어긋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얼추 맞을 테니까요. 이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여기에다가 또 우리 ESP32는 얹었으니까 MPU 6050 한번 같이 얹어 볼까요? MPU 6050이 또 설계 누가 해놓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PU 6050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네, MPU 6050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MPU 6050 모습들이죠. 이 중에 뭐 어떤 건가요? 요걸 하나 가져와 볼까요? 이쪽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왠지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MPU 6050 이렇게 가져와서 클릭을 눌러 가지고 뜰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 그 뜬 내용을 보면서 이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겠네 하면 오케이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셈블리에 반영이 되고요. 그 어셈블리에서 이제 얘를 여기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위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죠? 뭔가 이쪽으로 좀 90도 돌려야 될 것 같고, 90도.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방향으로 또 90도를 돌려야 우리가 꽂으려고 하는 그 위치와 같은 그런 스탠스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적당하게 구멍 위치를 잡아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뚫어주면 되는데, 그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PCB 하는 것에 가서 살펴보면 되죠. 자, 요 위치가 요 선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선에 맞네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되나요? 그리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요 VCC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6개가 들어가고 6칸이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5칸이 들어가서 이쪽에서는 5칸, 이쪽에서는 6칸. 요 끝에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살짝 그러니까 반 클릭이 이제 안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만 맞추고 8개의 구멍 뚫으면 딱 맞는 위치로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둘, 넷, 6, 그 다음에 둘, 넷, 5, 5개의 위치에 구멍을 뚫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PCB에서 아까 이 구멍 뚫었을 때 반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추가 시켜주는 거죠, 구멍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멍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뭐 직경은 1mm로 그냥 잡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다가 자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얼마라고요? 5개 곱하기 2.54.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6개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6개 곱하기 2.54 이렇게 하시면 첫 위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걸 다시 리니어 패턴을 해서 이쪽으로는 1개면 이미 된 거고요. 이쪽으로는 뭐 더 할 필요 없고, 이쪽으로는 8개를 하는 거죠. 8개. 그런데 간격이 25가 아니라 2.54 이렇게 하면 8개의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구멍이 우리 MPU 6050을 위한 PCB 내의 구멍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올 겁니다. 이제 PCB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fastened mate를 해서 여기 하나 메이트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게 얘가 여기 딱 맞춰서 와야 되는 거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Shift를 눌러주시고, Shift를 눌러주시고 그 발견된 위치를 잡아주시면, 그러면 위치를 딱 잡아서 지가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꽂힐 거예요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 적당하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PCB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PCB를 제작하는 게, PCB에다가 밑에 PCB 자체를 이제 CAD로 만들어 준 거죠.
PCB 위에 부품이 놓여 있는 상태까지 해서 캐드를 만들어 준 거고요. 요거 사실은 이제 납땜하고 나면 요건 좀 다 잘라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후 작업을 더 추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가 이제 밑에 판이 있을 수 있겠고 위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면 적절하게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케이스에 케이스 판이 있고 그 판에 이 PCB가 적절히 얹혀져 있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케이스가 사이드 부분 케이스가 있어서 얘를 위로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위로 쑥 올라오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뚜껑도 별도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3D 프린터 형태를 프린터를 가지고 적절히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면 적절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뭐 다른 게 더 필요한가요 혹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리고 그 밑에 바닥면하고 사이드 케이스가 또 어떻게 붙도록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적절히 구상을 해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사이드 케이스에 얘가 붙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밑에 케이스, 사이드 케이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사이드 케이스. 예, 사이드 케이스가 얘를 붙잡고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밑에 부분이나 위에 부분은 그냥 판상으로 만들어서 적당히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덜 복잡하게 케이스를 제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드 케이스를 살짝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사이드 케이스를. 그러면 사이드 케이스 왠지 요 크기에 이제 적절히 맞춰서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요 판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사이즈라든지 디멘전들을 적절히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할 면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이런 데서 별도로 사이드 스케치를 해가지고 하면 사이드에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계산해서 지정해 줘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여기다가 세로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대략 한 25mm 정도 위로 떠 있는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요. 이 플레인에다가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고 노멀하게 보면 이제 밑에 이제 케이스가 밑에 PCB가 보이니까 여러 가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해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하는 방법이 요 케이스보다 살짝 요 PCB보다 살짝 크게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야 PCB가 싹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요거를 요 케이스 PCB의 디멘전을 요 플레인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가져오도록 하는 게 이렇게 use라고 하는 요 기능을 이용하면 가져오게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오는 디멘전 크기나 뭐 어떤 모양들은 일단 컨스트럭트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PCB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면 PCB 외곽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딱 우리 플레인 위에 점선으로 컨스트럭트로 딱 구성이 됩니다. 예, 아주 편한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컨스트럭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오프셋이라고 하는 기능을 씁니다. 뭐냐면 이런 것을 거기에 어떤 디멘전을 이렇게 잡으면 그것으로부터 특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어떤 선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4개의 요 컨스트럭트 그대로 이용하면 그 컨스트럭트 자체를 특정한 방향으로 오프셋을 시켜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렇게 그리면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살짝 떨어져 있는 케이스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케이스의 외관을 만드는 게 편하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 얼마 정도 떨어뜨릴 거냐라고 묻습니다. 한 1mm 정도 떨어뜨리는 걸로 하죠. 예, 그렇게 많이 떨어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짝 떨어뜨려 주면 이렇게 케이스가 1mm 정도 떨어진 그 외관이 나옵니다. 1mm 너무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0.6mm 정도 떨어뜨릴까요? 예, 그런 정도만 해도 적절히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케이스를 실제 할 때 그럼 요거보단 살짝 조금 더 바깥으로
케이스 살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이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을 그대로 만듭니다. 자, 이것도 또 한 번 더 옵셋을 해주겠습니다. 옵셋을 하고 요렇게 요렇게 케이스 아까 첫 그 그림을 그렸던 부분 요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대략 케이스 살인데 한 1.2 정도, 1.2 정도의 1.6이나 1.6 정도도 좋을 것 같으네요. 1.2는 너무 얇아서 1.6 정도 하겠습니다. 왜 1.2 혹은 1.6 뭐 이렇게 하는 특정한 숫자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 숫자가 좀 그렇게 해필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케이스를 제작하는 방법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 3D 프린터의 노즐 사이즈가 0.4입니다. 그래서 선을 몇 번을 그리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0.4의 배수만큼 두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번 사이즈를 잡아봤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안 하고 뭐 2mm, 3mm, 4mm 이렇게 하겠다 하셔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3D 프린터가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니까요. 저는 거기 0.4의 배수로 그려서 전체적으로 프린팅 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 정도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위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선을 2개를 그렸기 때문에 그 2개를 그린 안에 쪽만 유효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요거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를 대략 뭐 얼마쯤 할까요? 아까 PCB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놓여 ESP32나 MPU 6050이 놓여 있는 위치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12mm 정도 올려볼게요. 그렇게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절한 위치로 케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케이스에다가 얘를 붙이려면, 그러면은 케이스 위에 이제 얘가 붙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12mm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여기를 스케치 플레인으로 만들어서 스케치를 또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고요. 요거가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명칭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의 디멘전을 가져와서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스트럭터로 일단 가져올게요. 컨스트럭터로 가져온 다음에 요 컨스트럭터 가져온 것에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구멍은 이거보다 3mm보다 좀 작아야 되거든요. 한 2. 얼마가 될까요? 2.4mm 정도? 그런 정도. 2.4mm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탭 나사 같은 거, 탭 볼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적절히 여기다가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살이 있어야 탭 볼트 같은 게 잘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2.4 정도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때는 이제 원들을 적절히 아무렇게나 만들어줘요. 하필 그 위치에 딱 맞게 만들어주려면 중심점을 그렇게 잡아주면 좋기 때문에 컨스트럭트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4개의 원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한 원들의 크기를 이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모든 동그라미가 다 2.4 정도의 2.4의 규격을 갖는 그런 동그라미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살을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원을 조금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맞춰서 만드는데 요거를 한 4.5 정도 크기 정도로 할게요. 역시도 4번을 똑같이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크기를 아무렇게나 우선 그려놓고 크기가 같은 걸 써라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4개를 같은 크기로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원래 하나만 만든 다음에 플레인 만들어서 여기 마찬가지로 미러 플레인을 가지고 복사하는 미러링을 해주면은 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퀄을 선택해서
원의 크기를 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쪽 끝에다가 이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게 직각이 돼야 됩니다. 옆으로 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모두 얘와 탄젠트를 시켜줍니다. 접선이 되도록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접선을 해주면 이제 컨스트럭트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잘 만들어질 규격이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를 선을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또 이쪽을 선을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완성이 된 선이 되겠죠. 대신에 요 안쪽에 요 부분이 필요 없는 선이 돼버려서 요거를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게 다 필요 없어요. 요거도 지워버리고 우리 복사를 해서 하도록 할게요. 미러 복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에 한번 불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진 셈이 됐네요. 자,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미러를 할 수 있는 라인을 중심선을 그려주고요. 여기가 네모로 잡히는 게 중심 위치입니다. 중심 위치에 잘 맞춰서 선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미러링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미러링 해야 되는 거는 요 선들입니다. 그죠? 요 선들이 미러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요.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미러링을 해보시면 이쪽으로 필요한 그림들이 옮겨간 걸 보실 수 있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얘를 쭉 선택하고 요 점선은 빼고요. 예, 선택된 다음에서 다시 선택된 걸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얘를 없애주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선택이 돼서 이쪽으로 복사가 되겠죠. 요 중심선도 선택해서 미러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선택이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을 다 그린 거죠. 요런 그림이 요 안쪽으로 싹 성장을 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익스트루드를 해주시면 요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방향을 반대로 해줘 하고 눌러주시면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애드를 별도로 하지 말고 뉴로 하지 말고 애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뎁스를 대략 아까 12 했었는데 전체 길이가 12니까 8mm 정도 한번 해볼까요? 8mm.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뭔가 지지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요 지지대에 이제 요 PCB를 고정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옆에 이거를 케이스 사이드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사이드 케이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 가서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인서트해서 커런트 다큐먼트에서 케이스 사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로 와요. 자, 이렇게 해서 오고요. 자, 오케이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 이 중에 좀 막 집어대로 전부 다가 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를 고정을 좀 시킬게요. PCB를 우선 픽스를 해보겠습니다. PCB를 픽스 해주시면 그 PCB 위에다가 얘를 이제 얹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Fastened Mate를 선택을 하시고 요 구멍의 위치와 요 구멍과 여기 있는 요 구멍이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케이스가 딱 위치에 가서 놓이게 됩니다. 그죠? 예, 아주 적절히 잘 놓인 것 같습니다. 아마 두께도 적절한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요 면에서 요 면까지의 높이가 대략 2.4mm 정도에서 충분한 충분한 거리가 된 것 같아요. 예, 2.4mm 한 2mm 정도만 돼도 되니까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얘의 익스트루드를 아까 2.4mm인데 4mm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8.4mm 정도 길게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밑으로 조금 더 이제 내려간 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케이스 옆에 케이스가 완성이 되고 얘가 그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으로 해서 트랜슬루선트하게 해서 보도록 하고요. 프론트에서 탁 보시면, 자, 여기가 밑에가 PCB, 그 다음에 요 위에가 ESP32 뭐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ESP32로부터 살짝 조금 여유가 있게 그까지 위로 좀 살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왜냐하면 요 위에다 이제 케이스 뚜껑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아마 잘 만들어진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또 다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밑에 케이스 밑에 바닥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 나사는 요쪽에다가 박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나사를 박는다 그러면, 볼트를 박는다 그러면 여기에 스탠다드 콘텐트를 가져오는 거죠. 볼트 스크류에서 소켓 헤드가 있고 크로스 리세스 슬러티드 헤드가 이게 뭘까요? 이게 아마 십자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소켓 헤드, 그 다음에 소켓 헤드가 적당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가 약간 머리가 너무 커서 여기 우리 쪽에 안 맞을 수 있겠는데 M3짜리를 쓸 거니까요. M3을 선택해 주시고, 길이는 6mm짜리 보통 많이 쓰니까 여기에다가 6mm짜리면 적절할 것 같아서 6mm짜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인서트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6mm짜리가 들어왔고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메이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80도로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뭐 메이트 하고 돌려도 되는데 저는 메이트 하기 전에 돌려서 방향을 보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요. 메이트 커넥터는 없애버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시면 여기다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메이트, fastened 메이트에서 고정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다 여기다가 잡고, 그 다음에 이쪽 면도 이렇게 잡으면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가고, 여기 밑으로 이제 살짝 요만큼 머리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길이를 조금 더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요거에 그 전체 높이, 그럼 뭐 얘의 높이를 좀 낮춰도 되겠네요. 얘를 8.4 하지 마시고 7.8 정도 한번 해볼까요? 0.6mm 정도 뒤로 리셋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많이 남네요. 요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6mm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워낙 머리가 커요. 머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3mm나 되는군요. 머리가. 사실 이걸 꼭 써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 굳이 쓰기로 했으니까 3mm 정도 되니까 여기를 조금 더 해줘야 되겠네요. 3mm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4.2, 1.6 더하기 3이면 4.6이거든요. 4.6 이상은 적어도 돼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근데 아까 지금 얼마였어요? 4.2였나요? 4.6은 돼야 되는데 4.2예요. 그럼 0.4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0.5 정도 더 내려간다고 보고 0.5 정도 더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여유가 조금 있을 테니까요. 0.5 정도면 7.3 정도면 뒤로 더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더니 이제 얘가 살짝 구멍이 사라졌습니다. 옆으로 프론트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트랜슬루선트하게 봐도 살짝 이제 안쪽으로 감춰졌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마진이 짧지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자, 아까 그 ESP32도 살짝 안으로 잘 감춰져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트랜슬루선트하게 보더라도 이렇게 요 정도 공간은 남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뚜껑을 위에 덮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정도 디자인으로 해주고요. 대신에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여기 뚜껑이 앞으로 놓일 때 얘가 거리가 한 2.9 정도가 남거든요. 요게 조금 짧을 수 있겠어요. 여기도 나사를 하나 박아서 할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얘를 조금 그런 면에서는
높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스트루드 이 자체 케이스의 익스트루드를 12mm 하지 말고 13mm 정도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길게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익스트루드를 한 1mm 정도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8.3 정도로 잡아주시면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시면 어셈블리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프론트를 놓고 예를 들어서 트랜슬루센트로 보시면 네, 머리는 적당한 위치에 가 있고요. 여기도 공간이 조금 이제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한 2mm짜리 뚜껑을 덮는다고 하면 뭐 적당한 위치에 길이가 적절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케이스 옆에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이것이 이제 옆에 케이스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는 케이스가 옆에 이렇게 너무 각이 이렇게 져 있으면 만들 때도 그렇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좀 볼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라운드를 살짝 주겠습니다. 필렛을 이용해서 라운드를 주고 한 1.5mm 정도 파이로 레디우스를 줘서 1.5mm짜리 필렛을 이게 면을 잘못 선택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필렛이 됩니다. 그래서 딱 내가 줄 선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적절히 필렛이 이루어집니다. 요거보다는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필렛을 이제는 1.5 말고 2로 하죠. 2로 하면 조금 더 필렛이 가해지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옆에가 이제 곡면이 지니까 살짝 라운드가 돼서 보기가 좋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덮개를 넣어 주는데, 근데 이제 덮개가 요 사이즈에 맞게 딱 덮개가 되면, 그러면 여기 케이스를 잠그면 그냥 이렇게 면만 닿은 거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죠. 요 옆에가 가이드가 살짝 올라오고 그 안으로 이제 뚜껑이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를 스케치를 잡아주시고요. 여기를 다시 봐서 우선 맨 바깥의 면 곡선으로는 가져오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유즈를 하고 이번에는 컨스트럭트 안 하고 실선을 그냥 쓸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바깥에 선이 잡히고요. 요걸 안쪽으로 이제 살짝 옵셋을 주는 거죠. 옵셋을 주는데 옵셋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쭉 쭉인데 여기까지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바깥으로 갔어요. 안으로 지금 우리는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그 1.6mm 정도, 6T 정도가 됐으니까 0.8 정도 안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이때는 마이너스 0.8 해주시면 그러면 3D 프린터 입장에서는 두 번 정도 돌 수 있는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적절히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0.8 해주셔도 되고 마이너스 1.2 해주셔도 돼요. 1.2 해주셔도 좀 두툼하게 나는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실 때는 두툼하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가 그렇게 됐고요.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줘요. 위로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만큼 안으로 들어온 살을 그거를 2mm 정도 올려줍니다. 왜냐? 뚜껑을 2mm짜리를 여기다 갖다 꽂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mm 정도 올려주시면 그러면 요 안으로 2mm 정도 오고 살도 두툼하게 있고 여기에 이제 뚜껑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뚜껑을 또 만들어 볼게요. 뚜껑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뚜껑을 설계를 하려면 요 판을 잡고 또 역시 플레인을 올려서 이제 뚜껑은 서로 다른 거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트가 서로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놓고 보고 여기에 이제 디멘전을 적절히 가져오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번에는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요거를 가져오는데 컨스트럭트를 가져올 겁니다. 어디냐면 구멍이 들어갈 요 안쪽 면을 가져올 거예요. 요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컨스트럭트로 쭉 가져오고요. 컨스트럭트로 가져오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프셋을 할 겁니다. 컨스트럭트를 쭉 가져오죠. 예, 이렇게 가져오고 가져온 것을 이제 미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옵셋을 주죠. 옵셋을 주는데 역시 바깥으로 갔는데 뭐 그냥 두겠습니다. 일단 바깥으로 가고 나중에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예, 다 하고 마이너스로 이제 살짝, 왜냐하면 요게 딱 사이즈에 맞게 뚜껑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빡빡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3D 프린터가 살짝 사실은 보면 만들거나 할 때 살짝 마진이 좀 있습니다. 살짝 그 우리가 원래 만들려고 하는 디멘전보다 조금 크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안쪽으로 하는데 마이너스 0. 어느 방향으로든 간에 0.2mm 정도의 간격만 주면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일단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네모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똑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야 우리가 나사를 박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컨스트럭트를 가져옵니다. 구멍에 따른 컨스트럭트를 가져온. 그렇게 해도 되고 PCB에 있는 3파이짜리 구멍을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이거는 그 PCB에 있는 3파이는 3파이로 뚫어져 있기 때문에 M3을 쓰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스트럭트를 쓰지 말고 바로 실선을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구멍이 이미 가져왔었습니다. 구멍이 PCB 있는 위치 구멍이면 동일한 위치의 구멍을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다시 이제 다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익스트루드를 하셔서 2mm 정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2mm. 예. 그러면 이제 위에 탑 뚜껑이 만들어진 거예요. 뚜껑은 검은색 아크릴을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좀 강한 진한 색을 이렇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진한색, 검은색 아크릴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좋을까요? 차라리 이런 색깔이 좋겠네요. 아크릴이 검은색이지만 약간 보라색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을 역시 리네임을 해서 케이스 커버 뭐 이러든지요. 뚜껑이니까 이렇게 카바, 자꾸 세이브를 누르네요. 자, 이렇게 세이브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에 가서 그 케이스 뚜껑을 갖다가 여기다가 실제 끼워 봅니다. 인서트해서 커런트 도큐먼트에서 가져와야죠. 케이스 커버를 가져오시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메이트를 선택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하고 그다음에 그 구멍이 밑에 구멍이어야 되겠죠. 밑에 구멍의 밑에 면이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오케이 하시면 구멍이 딱 가서 배치가 됩니다. 끼워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나사를 고정을 시키면 케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만 밑에 커버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밑에 케이스만 이제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케이스도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케이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합니다. 또 똑같이 여기에 파트 디자인에 가서 이번에는 이제 밑에 쪽이니까 밑에 쪽에다가 플레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플레인을 밑에 쪽으로 만들어서 밑에 쪽에서 이제 하는데 다만 이때는 조금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가 사실은 어딘가에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을 잘 시킬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뭔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쨌든 여기다가 케이스를 플레인을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으로 본 다음에 필요한 디멘전들을 갖고 오면 되겠죠. 갖고 오는데 아마도 지금 요 사이드 케이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이드 케이스보다 조금 크게 만들거나 뭐 아니면은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하여튼 조금 크게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드 케이스의 디멘전을 컨스트럭터로 가져오겠습니다. 컨스트럭터로 가져와서 요걸 전체를 선택을 하면 바깥 부분이 컨스트럭터로 가져와지죠. 자, 그러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뭔가 기준면을 삼아서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오프셋을 한번 줄게요. 이렇게. 예. 일단은 요걸 따라서 오프셋을 케이스를 따라서 오프셋을 줍니다. 다만 이렇게 큰 오프셋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3mm나 2mm, 3mm, 2mm가 좋을까요? 3mm가 좋을까요? 예. 일단 2mm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더 반영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얘를 고정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요런 부분들인데, 요 케이스가 이제 사이드 케이스죠. 이제 이 위에 케이스들은 됐는데 밑에 케이스, 밑에 이제 바닥면을 케이스를 만들게 되면 이 바닥면 케이스를 이들 그 위에 부분들이 붙잡고 있을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작하는 게 요 바깥에다가 날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한번 붙잡고 있게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조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스케치를 하다가 아까 말했죠. 그래서 요 스케치 부분에 이제 추가를 할 건데, 그렇게 스케치 여기다 추가하기 전에 여기다가 우선 날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개를 한 4개 정도 위치에 만들어서 나사 같은 거로 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해서 요 옆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바깥에 있는 케이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걸 만들면 좋겠는데요. 옆에 이제 그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서 구멍 날개가 하나 있도록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내면에다가 모두 만들면 이제 반사를 시켜야 될 텐데, 아무튼 우선 먼저 구멍부터 만들어 볼게요. 3mm짜리 M3짜리 이제 그 볼트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정도 M3 볼트를 사용한다고 치면 요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깥에 살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넓혀서 한 5 정도 할까요? 5 정도. 5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6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요런 정도 되면 조금 붙들고 있는 게 이제 충분히 붙잡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것을 거리를 한번 맞춰 볼게요. 여기와 여기의 사이의 거리가, 아이고, 디멘전을 잘못 부여를 했네요. 여기와 여기의 사이가 대략 한 2.5 정도 되면 어떨까요? 그건 조금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하네요. 한 2.8 정도. 예, 그럼 살짝 걸려 있는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대략 한 6 정도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그런 정도 잡히는데 4개를 한번 만들어 갖고 볼게요. 자, 4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반사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반사되는 라인이 여기까지 하나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사되는 라인을 하나 만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반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반사를 한번 시켜 볼게요. 요거 2개를 반사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4개를 선택하고 면을 선택해서 미러를 시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다리가 생길 거예요. 나사를 꽂을 수 있는 위치가 생기죠. 대략 치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번 위로 익스트루드를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 케이스에 붙도록 만들어야겠죠. 대략 한 2mm 정도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밑에 부분하고 연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선 해면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뭐 너무 이렇게 탁 돼 있으니까 살짝 붙어 있는 게 조금 불리할 것 같죠. 취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필렛을 여기 사이에다가 한번 끼워 보는 거죠. 한 2mm 정도짜리 필렛을 한번 넣어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네, 이렇게 돼서 옆으로 귀가 충분히 살죠. 2mm보다 한 3mm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 3mm가 좀 더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3mm를 넣는데 이쪽 3mm는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만들어졌고 옆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살짝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네요. 그래서 일단 필렛을 다 만들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필렛을 다 넣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필렛을 넣어주니까 조금 모양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이쪽으로 한쪽 끝으로 양쪽 끝으로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니까 조금 안쪽으로 좀 넣어볼까요? 스케치를 가서 6mm를 하지 말고 한 8mm 정도, 예, 조금 더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략 이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케이스에도 얘를 받아줄 부분이 필요하겠죠. 여기 3T로 해서 구멍을 뚫었고 이쪽으로 이제 나사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구멍을 넣은 것이니까 이쪽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조금 스케치가 이 뒤에 이것들 스케치한 것보다 앞쪽에 있어서 스케치가 조금 이쪽 것들을 가져오는데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가 얘가 이쪽을 참조하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요것이 참조 부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마 이게 위치를 잡는데 위치값이 엉뚱한 걸 참조를 했던 모양이네요. 보겠습니다. 어디를 참조를 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요거 2.8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위치가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예, 이런 정도 하면 되나요? 아마 이게 이제 이쪽하고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기준점이 밑으로 옮겨지니까 기준점이 상실돼 버려서 그렇습니다. 여기 2.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점은 여기를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서 8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사라졌고, 스케치 8번에서만 이제 에러가 좀 있습니다. 아마 요 부분들이 뭐 새로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참조로 가져오는 부분들이 좀 상실돼 버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살아났습니다. 아마 예, 별 문제 없이 가져와졌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스케치하는 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물들을 밑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죠. 예, 그대로 가져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밖으로 나갔다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요거를 한 1mm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예, 살짝 조금 당기죠. 그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고 뭔가 하는 요 구조물이 하나 생기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요거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또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져오고 이번에는 실선으로 그대로 다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가져오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져오고,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불필요하게 남는 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중간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요런 부분들이 이제 남는 선들이죠. 그리고 요 선도 필요 없는 선이잖아요. 일단 지워보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도형을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요 부분만 없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연장으로 좀 빠져나온 부분들은 도형을 나중에 만들 때 실제로 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지워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깔끔히 정리를 하죠. 요것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의 위치를 가져와서 구멍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요 선을 가져올 때 구멍 위치도 같이 가져와졌기 때문에 구멍은 별도로 추가로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주긴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2.4 정도로 구멍을 뚫으면 나중에 나사를 여기다 박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2.4가 조금 너무 크지 않나 싶긴 한데요. 2.3 정도 할까요? 3 정도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 해보죠. 여기에 역시 구멍을 그리는데,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아무렇게나 크기 일단 잡아 놓고요. 적당하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을 모두 선택해서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스케치는 끝이 난 것 같고요. 요것을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실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 정도로 쭉 빠져나오면 되는, 이게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도 충분히 있는 상태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상당한 일정한 어느 정도 두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밑에 바닥이니까 한 5mm 정도 할까요? 5mm 정도로 바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케이스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닥 부분을 케이스 바텀이라고 해서 보텀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가져와서 한번 또 어셈블리를 해보죠. 케이스 버텀을 가져오는데 케이스 버텀님도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구분이 되게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진한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기에 구멍을 맞춰주면 되겠죠. 서로 맞춰서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구멍만 맞춰주면 되죠. 되게 이렇게 하면 위치로 가고 딱 이렇게 케이스가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사를 끼워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나사를 끼워서 케이스 뚜껑을 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 자체는 그냥 어디다 둘 수 있는 센서를 어디다 둘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 요 위에 이제 케이스가 안정적으로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이제 결국은 선이 그냥 딱 거기가 평평하게 그냥 밑에 케이스 면하고 같이 일치하는 상황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러나 여기 위로 안으로 뭘 좀 집어 넣으려고 해도 요 나사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더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집어넣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간을 확보하고 그쪽을 살짝 위로 올라가게 도드라지게 해 놓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 우리 여기 디자인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싹 위치가 잡히고 케이스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접착제 같은 걸 통해서 뭔가 기계 벽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준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부착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인가 잘 고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한 가지가 또 빠진 점이 여기에 케이스에 이제 USB ESP32에 USB 포트를 꽂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이제 ESP32가 여기에 놓여 있게 되겠죠. 우리가 우선 잠깐 요거를 일단 감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USB 포트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멍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요 면과 요 바닥면의 면차가 8.6mm 정도 됩니다. 밑에서부터 8.6mm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일정한 크기의 크기를 가진 일정한 크기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도 대략 폭은 한 8mm나 9mm 사이 정도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대략 한 2.45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3mm, 4mm, 3mm 정도, 3mm 하고 아까 여기를 8.5mm 정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8.5mm, 3mm, 8.5mm 정도 되는 사각형을 그리는 걸로 요 밑에서는 8.6mm가 올라와 있는 8.6mm죠. 패럴렐 8.6mm가 올라와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멍을 여기다가 뚫어 보겠습니다. 이거 면을 선택하고 여기다 스케치를 한 다음에 스케치면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모난 구멍이니까 위치를 대략 센터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쭉 올라와서 센터를 잡으면 구멍 위치를 딱 센터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폭이 8.5 정도로 가져가고요. 여기가 4. 얼마죠? 아까 한 4 정도면 어떨까? 4.5 정도? 4 정도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높이가 8.6이라고 그랬는데 4 정도로 살짝 크니까 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높이는 8.6을 다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8.3 정도? 8.3
8.2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대략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 위치에다가 놓고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한때 리무브를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스루올 하면은 저쪽에도 구멍이 뚫어질 수 있어요. 저쪽 반대편 벽에도 여기도요. 구멍이 뚫어질 수 있으니까 up to face까지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스까지만 오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멍이 뚫어지죠. 실제 이 뚫어진 구멍이 위치에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네요. 왜 그랬을까요? 얘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 가운데에 있질 않네요.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우리가 가져온 요 ESP32가 조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정 가운데에 있는 것이 맞을 텐데요. 완전히 정 가운데에 있지는 또 않네요. 실제로도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어느 정도 치우쳐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치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치수 정보를 살펴서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저기는 ESP36은 이게 정 가운데로 와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마 그쪽에서 설계할 때에는 이게 제조사의 특성상 아마 살짝 어디로 옆으로 치우쳐져 있는 칩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디벨롭먼트 보드를. 그래서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여기에서 다만 위치가 아래 위로만 조금 조정을 좀 하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는 충분한 조건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 위로 얼마나 좀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8mm 정도, 0.2mm 정도 더 내려볼까요? 0.2mm 그 정도면 얼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0.2mm면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고요. 0.2mm 정도 더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 정도 하면은 그러면 상당히 이제 맞아지지 않았나. 살짝 더 내려왔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대략 이 정도면 뭐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도 C타입, 우리는 C타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마이크로 USB를 사용한다 할더라도 대략 구멍이 정확하게 내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끝에다가 필렛을 좀 줘보겠습니다. 한 1mm 정도면 적정하지 싶은데요. 네, 이렇게 필렛을 주는데 1mm가 조금 작네요. 1.5 정도 할까요? 1.5 정도 혹은 2, 뭐 그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도 충분히 바람직한 형태의 아주 라운딩이 잘 돼버렸네요. 원래 4mm로 했기 때문에 2mm짜리 필렛을 하면 완전 원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을 조금 양옆으로 조금 키워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스케치를 얘를 고정을 해야 되니까요. 스케치를 한 9 정도 하죠. 9. 조금 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상황이 되고 위치도 어느 정도는 잘 맞는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런 정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구멍까지 뚫어졌고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커버까지도 다시 보여주면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완전히 덮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나사를 꼽으면 나사가 여기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3D 프린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여기 옆에 사이드하고 위에 사이드는 3D 프린팅을 하고요. 옆에 판, 이건 5mm짜리 5T짜리 아크릴을 사용해서 가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탑은 또 2mm 2T짜리 아크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밑에 판도 3D 프린팅 그렇게 하시고 위에 판도 3D 프린팅 색깔을 다른 걸 출력해서 하면 좀 모양새가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대략 그렇게 출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출력을 한번 사이드부터 출력을 한번 3D 프린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이드 출력하시려면 여기에서 요 CAD 프로그램에서 요 파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엑스포트 하시면
바로 STL 파일로 출력 이렇게 엑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TL 파일로 바이너리고 밀리미터 단위로 하고 레졸루션하고 뭐 이런 거 적당히 정해 주시면 그러면 엑스포트가 됩니다. 자, 이걸 엑스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다운로드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저장하실 곳에 적당한 곳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시면 그러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슬라이싱을 하셔야 그 이제 3D 프린팅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마다 뭐 사용하시는 슬라이싱 프로그램들이 다 다른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걸 사용하시는데 저는 큐라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얼티메이커에서 나온 큐라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적절히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라를 열고요. 적당한 그 3D 프린팅 조건은 여러분들의 3D 프린터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대체로 지금 쓰고 있는 3D 프린터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 해주셔야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크리엘러티 회사에서 나온 엔더 3 V3 SE 저가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대략 뭐 한 국내에서도 2~30만 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 금액으로 구입한 것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인필을 4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커트 같은 거 이용해서 빌드 플레이트 어드히전도 해주고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포트는 기본적으로 서포트가 되도록 하고요. 다만 에브리 플레이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터칭 빌드 플레이트 하는 데에 있는 것만 서포팅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포트는 반드시 빌드 플레이트부터 시작하는 것만 서포트, 그리고 중간에 머티리얼의 중간에 들어가는 서포트는 아예 그냥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적절히 슬라이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TL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죠. STL 여기 있는 케이스 사이드 요거를 여기다가 가져오시면 이와 같이 STL 파일이 놓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에 하늘에 붕 떠 있는 파트가 지금 생겼습니다만 요것은 여기에 이제 그 서포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략 이런 정도로 해서 출력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슬라이스를 눌러 주시면 그러면 대략 45분 정도 만에 하나 정도가 만들어지는 아주 간단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방법으로 출력을 해서 3D 프린팅 출력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크릴을 가지고 제작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그 레이저 가공기로 레이저 커터로 이 아크릴 지금 5T짜리예요. 5T짜리를 이와 같이 가공을 한 거고요. 설계한 대로 가공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뚜껑 부분, 카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크릴. 요거는 2T짜리죠. 2T짜리로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공이 됐고, 요거는 이제 3D 프린팅을 했죠. 3D 프린팅해서 이 서포트 제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3D 프린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이제 PCB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그 바닥재 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버를 이와 같이 씌우면 그러면 이제 조립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이제 실제 PCB로 해서 만든 부품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USB 전원을 꽂으면 그러면 실제로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조립은 PCB를 주문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다시 제작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그 온쉐입이라고 하는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케이스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보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 사실 좀 어렵게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이해를 하시거나 뭐 이런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손으로 익숙하게 손에 익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제품들을 실질적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자주 작업을 해서 손에 익혀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실제 PCB가 도착하면 그걸로 다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보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